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3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학기에 공부하게 될 내용을 소개하고 그 대체적인 그 흐름을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심적인 개념들 몇 가지를 좀 설명하는 걸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중심 이야기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지식 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연역적 지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공리에 기반한. 그 다음에 균합적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에 근거한. 그 다음에 실천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이론적 기반을 가지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실천적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적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천적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 실천적 지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통한 이해 방식을 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역적 지식 같은 경우는 어떤 공리라든지 논리가 필요하겠죠. 균합적 지식에서는 어떤 경험을 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할 겁니다. 실천적 지혜에서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통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적인 길이를 갖는 거죠. 연역적 지식 같은 경우는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똑같이 성립하는 그런 진리에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균합적 지식은 과거의 경험을 정리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근데 반면에 실천적 지혜 또는 이야기를 통한 이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될 이야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로 열린 그런 이해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실천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배움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인 것이고, 돌봄이라는 것은 케어죠. 이건 이제 의료인이 해야 되는 어떤 행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을 돌본다는 것과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구조다. 그 구조가 뭐냐? 이야기를 통한 구조이고, 그 속에는 어떤 이론적 지식보다는 실천적 지혜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의료인문학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세 번째 할게요. 첫 번째는 의료의 역사, 의료사학을 주로 공부했죠. 질병의 역사, 의료제도의 역사, 과학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 그 다음에 의학 사상,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해 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대학원 본과에 가게 되면 의료 윤리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당위의 문제, 또 그 당위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실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의료인문학을 가르치는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개 문학이나 예술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보고 있는 이런 책들,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책들도 결국은 문학과 예술에 관련된 것이고, 이건 대개 이제 의료인 문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마종기 시인 같은 분인데, 그분은 의사이면서 시인 분이죠. 그런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의학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어떤 문학이나 예술 쪽으로 진출한 그런 경우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학이라고 하는 것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분야의 것인데, 그걸 동시에 하는 어떤 사람 중심의 인문학이 전통적 의미의 의료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오늘 이번 학기에 얘기할 것은 그런 일반적인 또는 전통적인 방식의 의료 인문학이 아니라 비판적 의료 인문학입니다. 크리티컬 메디컬 휴머니티스죠. 그러니까 주어진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메디컬 휴머니티즈가 이제 오늘 이번 학기에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제 행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입니다. 새롭게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메디컬 에듀케이션 포 더 퓨처, 미래의학 교육에 관련된 그러니까 미래의학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의 의학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기 patient centered medicine, 이거는 이제 환자 중심. 지금까지의 의학은 의사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되돌려야 된다, 환자 중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medical humanities and medical education, 우리가 비판적 의료 인문학의 관점에서 의학 교육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권의 책들은 전부 다
지금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란 블래클리라고 하는 저자가 뭐 단일 또는 공동 저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죠. 근데 이번 학기 우리가 공부할 책은 이 두 번째 책입니다. The Chief Concern of Medicine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Chief Concern이란 뭐냐? 지금까지의 의학은 Chief Complaint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Chief Complaint를 차트를 할 때 맨 밑에 CC 이렇게 쓰거든요. 이건 Chief Complaint, 환자가 지금 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 주관적인 문제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Complaint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불편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환자나 의료인이 다 공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chief concern이라고 지금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실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주로 관심 가지는 게 뭐냐. 예컨대 어떤 사람이 손을 다쳐서 왔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시인일 때 하고 또는 피아니스트 할 때 하고 그 의미는 엄청 다르겠죠. 그래서 chief concern이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같은 손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chief concern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의학이 재편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권의 책은 상당히 전체적인 그 틀을 허무는 그런 비판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이 책은 2013년대 이 책은 좀 다소 점진적인 그런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를 보게 되면 The Integration of the Medical Humanities and the Narrative Knowledge and Medical Practi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 인문학과 서사적 지식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메디컬 프랙티스, 의료 실천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처럼 어떤 과학적 의학과는 동떨어진 그걸 좀 순화시키는 그런 조미료나 무슨 뭐 그런 연화제 정도가 아니라 의학이라고 하는 실천행위 자체를 서사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 좀 다르죠. 초창기의 전통적인 의료인문학과 이 비판적 의료인문학, 특히 그 중에서 서사를 다루는 의료인문학은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이 책은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의료인문학과 의학교육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으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 세 개의 경구에 담아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진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알렸죠.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이때에 우리가 의술을 대신에 예술로 알고 있지만 이게 원래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고 그것이 의술이다. 이 말의 뜻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고 확실하지도 않고 불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그 명확한 판단을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불확실하고 모호한 영역이 의술이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의술은 길다, 뭐 의술이 영원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해해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원래 이제 히포크라테스 했을 때 당시의 의미는 이 전후 맥락을 살피면 의술의 불명확성, 모호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평생 공부해도 마스터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의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찰스 샌더스 퍼스라고 하는 뭐라고 합니까? 그 실용주의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죠. 프라그마티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지각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지각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뭐 편을 느낀다라고 할 때 이 지각은 그냥 객관적인 서술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는 거죠. 대상에 대한 객관적 지각이라면 이거 하얗다, 뭐 동글동글하다, 뭐 길쭉하다, 뭐 이렇게 써진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진정한 의미의 지각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각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각자의 배움 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하얗게 생겼는데 그냥 막대기인데 이걸 여기다 쓰니까 뭐 글씨가 써지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포함해서 그것이 나와 맺는 관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상을 지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지금까지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분리된 그런 그 사유 양식으로서는 이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개입된 인식, 주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인식, 대상과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지각의 진정한 구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환자를 대할 때 환자를 객체로 대하게 되면은 환자가 가진 질병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폴스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환자와의 상호 관계, 환자의 치유 행위와 관련된 나의 실존 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러면 그 의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맨날 자기를 모든 감정이나 이런 것을 노출시켜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냐 뭐 그렇게 주장할 분들도 있어요. 그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상당히 받아들일 만한 주장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환자로부터 절연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의 문제겠죠. 절연될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절연시킬 필요도 있을 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많이 정신과에서도 그러잖아요. 전이현상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기 숫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걸 한쪽 방향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거기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자세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영산대가 김용석 교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모호한 것을 갖고 놀 때는 성숙하다 인간은 명확한 것 갖고 놀 때는 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갖고 놀다 칩시다 그러면 뭐 새로운 어플이 있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처음에. 몰라서 막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렇지? 뭐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를 때 호기심도 생기고 막 알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빤하다 이게. 빤하다 그러면 별로 갖고 놀 생각 없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전화만 한다 그러면은 유치해진다는 거예요. 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레고를 생각해 볼까요? 레고는 그거 자체는 형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다음에 그걸 갖고서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호한 것을 가지고 놀 때 그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거기 성숙한다는 거죠. 빤한 것을 갖고 놀 때는 그걸 갖고 계속 반복한 데는 진짜 유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그 서사의학 또는 시프컨성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규정되는 우리가 기계를 고치듯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질병 현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과 삶의 스키마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안다고 하는 것과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물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배움과 돌봄의 구조가 비슷하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무슨 지행일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동아시아의 뭐 양명학도 그렇고요. 뭐 고대 그리스의 철학도 그렇습니다. 지행을 일치하는 그 덕의 경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과 삶의 스키마가 있는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에 따라 달라요, 그죠? 원시 시대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중시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신이 들어옵니다. 신이. 그래서 중세에는 신이 지배하죠. 신이 모든 것에 상위치돼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17세기 넘어서 이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들어오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주의 시대에는 인간이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가지는 인간이 아니라 그 자유 속에도 어떤 사회적 문화적 구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그 구조를 벗어나는 탈구조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좀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큰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에서 신을 통해서 이성이 지배하던 시대, 그 다음에 인간을 강조하던 시대,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조차도 그 상위에 있는 어떤 구조의 문제, 사회문화적 구조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다시 그것을 허물고 다시 어떤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로 돌아오는 뭐 그런 그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전 큰 그 흐름의 틀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제 아까 아는 것을 세 가지 구조를 얘기했잖아요. 테크네, 에피스테메, 프로네시스입니다. 테크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할 때 그때 테크네예요. 그게 긴 것이 테크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의술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테크네는 그 의술은 그 테크네에 속한 거죠. 그래서 노하우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게 테크네고, 그러니까 실천적 지식인 거죠.
지식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에피스테미는 know why예요. 왜 그렇게 생기는지, 왜 그런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불변의 구조가 있어요. 그죠?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분명한 거니까요. 시간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것을 에피스테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프로네시스가 있어요. 실천적 지혜. 이것은 practical reasoning이에요. 그러니까 테크닉은 노하우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 주사를 놓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을 안다면 practical reason. 이 사람은 좀 살갗이 너무 물러서 이렇게 하면 조심해야겠다라든가 이런 현장에서의 어떤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즈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면은 테크네, 에피스테미, 프로세스의 세 종류가 있다. 의술은 테크니에 속하고 의술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론적 지식, 과학적 의학은 에피스테미에 속하겠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환자를 직접 보는 것은 프로네시스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술은 이 세 가지 구도를 다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람의 행위에 관련된 세 가지 구조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클로지, 너치, 스키마 이겁니다. 이제 스키마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제 클로지를 얘기하면 클로지는 우리 몸이라든가 또는 우리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확한 논리 구조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디자인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점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도 그것을 명확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어떤 물품이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살까 말 것인가를 갖고 여러 날 고민하는 사람도 많죠. 소위 지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서 이건 이래서 좋고 이것은 이래서 나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거 샀을 때 얻는 이득과 사지 않았을 때 얻는 이득 따져봐서 그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사고 싶으면 그냥 사는 거죠. 그죠? 거기에 어떤 네거티브가 있다 하더라도 사는 겁니다. 우리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구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판단할 때 이성적 판단에 기반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련되지 않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인데 그걸 안 사고 버티는 때 갖는 스트레스 또는 출혈이 많지만 사고 나서 겪는 그런 만족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만 맡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세련되지 않지만 효과적인 해결책, 주먹구구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밌는 용어가 나와요. satisfying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거기에 완벽하게 만족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적절히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atisfy와 suffice가 합쳐져서 satisfying, 적당히 만족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완벽한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단계마다 선택을 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측면도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satisfying이다.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질병 치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satisfying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udge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을 좌우하는 어떤 주변적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변적 상황이.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파요 지금. 근데 여기 뭔가 먹을 게 놓여있다 치면은 체면 가지 않고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끊었는데 여기 담배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피우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넛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클루즈는 우리 내부 자체에서 그런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넛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환경이나 이런 거 상호작용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스키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대요라고 또 얘기하는데요. 대요. 큰 요점이죠. 사태를 파악하는 큰 그림이죠. 그 큰 그림을 쪽에서 판단하는 거, 그걸 다 쪼개서 분석해서 선택을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키마 중심이고,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 주제가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입니다.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 SBM. 우리가 흔히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기반 의학이 지금 의학의 대세죠.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대안적인 개념으로 SBM을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보게 될 책이 이 책입니다. The Chief Concern of Medicine입니다.
자, 알매 구조를 봅시다. 알매 구조는 법칙 연역적 지식과 경험 귀납적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요에 기반한 지식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한 거 반복입니다. 사실 그렇죠? 에피스테메가 법칙 연역적 지식인 거죠. 에피스테메. 그러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성립하는 그런 지식의 체계. 그다음에 이제 귀납적인 것은 이제 특히 진화 생물학이 대표적인 건데요. 진화의 결과잖아요. 우리들이 진화의 결과인데 이 결과는 지금 확실한 거죠.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이런 상태 결과가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추론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납적인 거죠. 그래서 경험이고 귀납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 지식이에요. 역사적 지식. 진화생물학의 역사적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할 것은 서사적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역적 지식은 과거, 현재, 미래 관계없이 언제나 성립하는 법칙을 근거로 하고, 귀납적 지식은 확실한 결과를 확실한 결과를 내놓은 확실한 결과에 이르게 된 그 원인들을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추론을 통해서 설명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사적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얘기할 그런 대요에 기반한 또는 가추라는 것은 뒤에 다시 설명합니다만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그러니까 그냥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적인 추론이 아니라 또는 경험적 추론이 아니라 이걸 다 두 개를 합쳐갖고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인 것, 최선에 이르는 그런 추론이 이제 가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조할 것은 이 세 번째 지식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아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에피스테메가 있고요, 테크네가 있고요, 근데 프로노시스가 있죠. 근데 첫 번째 것은 법칙 연역적인 것, 두 번째는 경험적이고 진화적인 것, 세 번째는 대요에 기반한 가추의 추론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 이번 학기에 강조할 얘기는 이 가추에 근거한 추론들을 얘기하게 될 거다는 얘기입니다. 서사의학의 중심 개념들 몇 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프로노시스 얘기를 했고요. 내러티브 얘기했고요, 가추, abduction 얘기했고요, chief concern 얘기했고, 스키마 다 얘기했어요.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의사 관계에 있어 세 가지 기술, 내러티브 스킬이죠. 서사적 지식이 있어요. 서사의 스킬뿐만 아니라 서사적 지식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야기의 구조로 돼 있다. 안다고 하는 것과 살아간다는 것은 이야기의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 좀 내라톨로지라고 하는 그 서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야기를 그 기원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사적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런 지식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환자의 chief concern을 알아야 됩니다. chief complaint도 이제 중요합니다만, chief complaint와 더불어서 chief concern, 주요 근심, chief concern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자와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환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체를 통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근심을 파악을 하고 이 서사적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저 사람의 저런 스토리, 저 사람의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같이 써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서사 이야기의 주요 관점입니다. 자, 건강의 기능적 정의. 그래서 이런 일을 해나가려면 건강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의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의가 뭡니까?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정상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건데. 근데 그런 정의만 갖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 이렇게 정의해요. Pragmatic possibility of carrying on. 계속 살아가는 거죠. 계속 살아가는 어떤 실천적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죽거나 무슨 병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건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그마틱한 거죠. 실용적인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건강의 기능적 정의로 그렇게 정했고요. 그렇다면 건강이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과정이 그 반대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이제 세계를 얘기했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질병으로 얘기합니다만, 디지즈와 시크니스와 일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디지즈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질병.
생물학적인 현상이에요. 생물학적 실체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보통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일리스를 얘기하잖아요. 이건 주관적인 경험 또는 실존, 환자의 실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구분되고 대립되는 것으로 여태까지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창기 의료인문학은 지금까지 이제 디지즈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생물학적 의학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일리스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간적인 의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를 해왔어요. 여전히 이제 그러고 있죠. 그렇지만 비판적 의료인문학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차원인데 시크니스의 차원이 있습니다. 시크니스의 차원. 이건 뭐냐면 사회적 차원인 거예요. 이제 이것을 가장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그 용어가 뭐냐면 sick leave라고 그러죠. 병가. 그죠? 우리가 또는 학생들 여러분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결석을 인정받으려면 이거 진단서 써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sick leav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질병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을 인정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시크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자세한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즈는 생물학적 차원이고요. 인뉴스는 개인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시크니스는 사회적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즈에서는 이제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크니스는 안녕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죠. 이것저것 불균형이 있던 것을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식의 형식인 거죠. 근데 이 일리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개인적인 차원이지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불편한 상태에서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다시 회복됐을 때는 회복되기 이전 상태, 그러니까 질병이 있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새로운 노움, 그러니까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어떤 그 질병에 걸렸다 칩시다. 독감에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 질병에 걸리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는 그 독감에 대한 면역력을 가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에 걸리기 이전 상태와는 다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규범에 이르게 되는 상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리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 생물학적인 차원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료 실천은 이야기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학에서는 이제 특히 이야기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History of Present Illness랍니다. HPI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차팅할 때 항상 쓰는 거거든요. 지금 환자가 어떻게 치프 컴플레인트를 갖고 왔어요. 어떤 주소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그 역사를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공식적인 차트에 HPI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그걸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환자가 가지고 온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완성하냐? 의사와 함께 환자가 같이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환자가 예를 들어서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가 이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의사는 거기에 의학 지식을 더해서 그 잘못된 것은 좀 방향을 수정해서 그 방향을 제대로 된 방향을 찾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설득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무슨 어떤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전통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과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옳은 얘기만 해서는 그 사람이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협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환자와 협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과학적 지식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환자가 주장하는 것을 일부 받아들여서 그 어떤 치료 계획을 수정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 이제 프로나시스 실천적 지혜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환자를 돌보는 과정이 우리가 이야기의 과정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증거 또는 대여 기반 의학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M과 SBM입니다. 증거 기반 의학과 대여 기반 의학. 지금까지 주류는 EBM이에요. 그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의학계 내에서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로운 얘기거든요.
새로운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앞으로 미래에 상당히 문제가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거 기반 의학은 말씀드린 대로 연역과 균합을 활용하죠. 연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통하는 진리, 필요 충분 조건. 그다음에 균합은 역사적 지식,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관계고. 근데 대여 기반 SBM에서는 잠정적 진리의 법칙이에요. 잠정적 진리예요. 지금 아직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에요, 그냥. 가추죠, 가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그래서 그런 추론의 구조를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논리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EBM과 SBM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그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를 좀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이제 실전에 이제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세 가지 서사 기술이 있어요. 이제 환자를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듣기입니다. 듣기. 그죠? 우리 잘 못 듣잖아요. 보통 우리가 환자하고 의사가 면담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16초마다 의사가 환자의 말을 끊는데요. 이제 그게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임상에 나간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안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16초마다 꼭 끊어야 될까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환자의 말을 들어주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소한도 초진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들어주는 게 좋겠다.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그 시간적 압박, 그걸 핑계 삼아서 환자의 말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듣기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잘 들었어요. 그러면 잘 들었으면 환자를 이해하게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포인트를 찍어내는 거죠. 환자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으면 이 환자가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가 뭔지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핫 워즈가 있어요. 환자가 많이 쓰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은 또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하나의 스키마를 발견해내는 거죠. 그것에 따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그렇게 할 거거든요.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하고 그 질문을 올리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키마를 파악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수업 전체의 흐름을 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수업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라는 겁니다. 평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스키마에 따른 질문을 해달라. 이 강의 전반에 흐르는 이야기의 그 핵심을 잡아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자를 볼 때, 환자와 인터뷰를 할 때 똑같다는 거죠. 환자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뭔가 중심이 뭔지를 잡아내는 거, 그거 중요한 거 하다시피 여러분들도 제 강의에서 그런 중심 소리를, 스키마를 잡아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해서 이제 정보를 대충 수집하잖아요. 완벽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죠? 완벽한 추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딱 바로 진단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하는데 그 목적은 good life에 있다. 환자가 그 환자의 안녕, 환자의 웰빙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잊지는 말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든 간에 의사가 뭐를 하든 간에 첫 번째 룰은 이거예요. Put the patient first. 환자를 항상 첫 번째 놓으라. 나 자신이 아닌 환자를 첫 번째 고려사항에 넣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할 때도 환자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해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검사를 하든가 수술을 권하든가 투약을 하든가 행동을 하잖아요.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다. 듣고 그다음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의료 행위의 일반적인 틀이죠. 대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덩이짓기 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진 많은 정보들로 구성된 또는 그것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대략의 그림, 어렴풋하지라면 어떤 그림들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 그 스토리의 어떤 그림, 그것을 그리라는 게 이게 이제 대요입니다. 개념적 구조이고 또는 근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거기 그 선택과 결정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근거, 개념적 구조, 명확하게 분석되지는 않지만 크게 그 아웃라인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실천 사례 보면요. 우선 이제 외과 의사 아툴 가운디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체크리스트를 쫙 작성을 합니다. 마치 그 비행사들이 비행 전에 체크리스트 다 일일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갖고 점검을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전 점검, 미리 점검하는 거죠. 그다음 실행 점검, 운행 중에 또는 진료 중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호 점검. 의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보조원도 있고, 뭐 머린턴 레지던트도 있고, 무슨 뭐 의료 기사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람 다른 시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 시각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점검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결과를 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것을 점검하는. 그게 이제 아툴 가원디라고 하는 저 외과 의사가 이제 주장하는 그 실천적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크게 치프 컨선이라고 하는 스키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실천하자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체크리스트에서는 주로 의료인 사이의 소통이죠. 의료인 사이의 소통이에요. 그죠? 내부적인 소통이라고 한다면 이 치프 컨선 스키마에서는 환자와의 소통이에요. 환자와의 소통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하고 서사적 이해를 하고 윤리적 행동을 하는 그런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제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와 스키마의 차이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제목을 대요 기반 의학과 교육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대요 기반 의학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SBM이죠.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이죠. 그리고 교육.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텐데, 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할 어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에비던스와 스키마. 그 비교를 했죠. 우리가 에비던스와 스키마. 그래서 오늘 얘기는 주로 스키마입니다. 대요를 중심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대요라는 것은 증거라는 것은 어떤 가설을 뒷받침하는 그런 팩트, 사실들이잖아요. 근데 대요라는 것은 증거가 제시되기 이전에 앞을 내다보는 그런 예상하는 그런 그림인 거죠.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될 경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를 보게 될 때 또는 어떤 환자가 질병을 경험할 때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큰 그림, 그것이 대요이죠.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예상된다, 또는 어떤 고통이 예상된다, 또는 어떤 질병이 예상된다 했을 때, 어떤 경과가 예상된다 할 때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그런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대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요는 경험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그 비정상적인 경험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예상을 했을 때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지 않았을 때는 당혹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단을 했는데 그게 질병의 경과 과정이 그 진단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당혹감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틀렸으니까 뭐 너 처음부터 다시 해라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상이 어긋났을 때는 불편함이 있게 되죠. 근데 그런 불편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편하고 만족한 상황에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편함을 감당할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의학 교육에서는 의학 교육을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Pedagogy of Discomfort, 불편함의 교육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을 불편하게 하라는 겁니다. 특히 의료인문학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불편하게 한다는 얘기는 어떤 예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거기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 불편함을 토대로 해서 어떤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대요라고 하는 것,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추상과 구체를 연결시켜주는 개념적 도구예요. 그죠?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연역과 균합과 가추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논리적 구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대요, 우리가 얘기하면 대요, 그 다음에 가추, abduction, 그죠? 그 다음에 주요 근심, chief concern,
그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이런 것들이 모두 오늘 얘기하는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 속의 구조 속에 포섭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네시스라는 개념, 이건 아주 고대 2500년 전에 나온 개념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지만 오늘날의 우리 그 의학 현장에서도 의료 현장에서도 또 의학 교육 현장에서도 아주 주요한 개념적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를 얘기했을 때 가장 그 범주적인 그 실천 사례를 의학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학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의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배움과 돌봄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여태까지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교육을 받아왔을 테지만은 앞으로는 불편함을 견디는, 불편함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또 불편한 것 더불어서 애매한 것, 확실한 것만 추구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확실한 답, 이게 답이냐 아니냐, 정답이냐 오답이냐만 주로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애매함을 견뎌내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물론 명확한 진단을 가지는 질병도 있고 교과서대로 진행되는 질병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서 상당히 벗어나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다 개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함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과 애매함을 견디고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어떤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얘기할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학 공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마 느끼게 될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